강남 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오늘 두산LBT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조선, 방산, 원자력 이 종목들의 주도주 역할에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고, 최근에는 방사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23년 6월 1일부터 이미 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방사는 모른다는 개념보다 이제 여기서 더 오르겠지만 조금 사실은 풍산 같은 종목만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11만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급등했죠. 두산LBT 같은 경우는 아직 끝이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가지 이유 중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대다수의 사람은 그 주식의 두 가지에 너무 깊이 있게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차트와 두 번째는 기업 분석입니다. 우리가 기업 분석이라 하면 과거에 어떤 실적이 나왔으며 향후에 어떤 실적이 나올까 이거에 대한데, 향후의 실적보다도 과거의 실적을 너무 기준으로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저 PER인가 저 PBR인가 저 PSR인가를 열심히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물 만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부분은 모든 거는 계속돼서 똑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치 AI가 모든 거를 다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건 다 똑같이 예측되지 않아요. 어느 여름은 언제 덥고 어느 여름은 언제 또 그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만 보더라도 뭐 늘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리고 주식시장도 매한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과거의 PBR이 4.5배, PBR이 고점이 4.5배, 5배 사이였다면은 당연히 지금부터는 이 주식은 폭락이 나와야 정상일 수 있습니다. 선행 PBR 기준으로 지금 현재 4.35, 후행 PBR 올해 관점에서는 5배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만 분석을 한다면은 다른 섹터인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을 수 있겠는데, 저는 왜 두산LBT는 위로 올라가겠지만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멤버십에서 왜 얘기를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산업을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러티브 플러스 넘버스도 중요한데 이제 산업 분석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의 단기 흐름은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사서 마이너스 2, 3%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20% 나는 구간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플러스 100%, 200%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두산LBT를 저는 멤버십에서 분명히 21,000원과 25,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고, APR 같은 경우도 61,000원에서 매수하면서 최종 목표 10만원 돌파, 지금 APR 같은 경우는 18만원을 찍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왜 저는 당시에 두산LBT와 HD한국조선의 HD현대미포 이런 종목들을 계속 강조를 했었냐, 먼저 이제 두산LBT는 원자력 기준으로 보면은, 원자력이라는 거는 가장 흥할 때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패권 다툼 중이에요. 그럼 패권 다툼 중이면은 과거에 18세기 때 영국이 석탄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면서 전 세계 위용을 패권 국가로서 위용을 잘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깡패 국가가 된 거죠. 아편 전쟁하면서 중국한테 아편 강매시키고, 그쵸? 사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그러면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미국이 자동차 혁명을 일으키고 1950년에 대황금기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로서 앞치고 나가면서 사실상 1강으로서 사실상 7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30년 내외 동안 1강으로서 자리를 잡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전투함 속에서도 미국 따돌리는 중국 해군, 신형 군함은 중국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면서 미국이 취약한 조선 경쟁력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가 계속 조선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매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지금 이런 패권 국가에서 서로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 이 두 개의 국가만 다투는 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이 4개국이 그쵸? 4개국이 지금 원자력을 계속 장려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40%나 하락한 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6월, 5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 미국 원자력 SMR, 오클로 이런 주식들이 오른 것만 봐서 그러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다시 우라늄 가격이 반등하는 게 인상적인데 당초 예상했던 광산에서의 증산은 아직 저조하고 2분기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원전 르네상스가 재부각되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전 재가동과 우라늄 공급 우려로 가격 급등했으나 2024년 광산 공급 회복, 투자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었는데 사실 우라늄이 반등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5월 트럼프 행정명령은 2050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원전 용량을 400기가와트 총 4배 확대시키고 2023년 12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총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3배 늘리기로 했다. 물론 지금 이런 거 대비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멤버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주 쉬고 있을 때 조선주 매수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뭐 틀린 얘기 하지 않고 여기서 보시면 현대미포 17만원 부근에서 단기 저가 매수 들어올 겁니다 얘기했는데 지금 현대미포 지금 거의 20만원 가까이 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길목마다 이렇게 멤버십에서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라고 했던 시점마다 동그라미 쳐드리면 11, 13, 16, 그 다음에 최근에 17만원. 근데 지금 20만원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지금 시점에서 원자력이라는 거는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에 하락하면 땡큐라고 매수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락을 안 한다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원전 대장주 성격이 진한 이런 종목들을 같이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은 사실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 20-30%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다시 뭐예요? 그죠? 2배 이상 올라가는 게 일상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항상 버블이 낄 때 어떤 점을 발견해요? 어떤 점? 어떤 점을 발견합니까? 상승했다가 한번 하락이 나오고, 그쵸? 하락이 20-30% 나오고, 그 다음 어디에요? 그 다음 뭐 2배 가까이 또 올라가고 또 변동성이 커졌다가 쉬었다가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면 뭐 1년간 6개월간 쉬었다가 또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시장은 코스피 5,0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 2,400, 2,500 이하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피 이제 5월부터 방향 틀기 시작하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3만원 지지하고 바로 또 이렇게 이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했죠. 근데 실제 그게 이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입니다. 2030년까지 원전 6기 재가동을 계획 중이고 프랑스는 40년 이상 원전의 가동 연장을 허용할 계획이고 스위스도 원전 금지 해제를 검토 중이며 영국은 30년 만에 원전 건설에 140억 파운드를 투자를 결정했다. 스페인은 2027년부터 원전 확장 계획을 수립했고 카자흐스탄은 첫 번째 원전 건설을 착수했으며 인도는 2033년까지 우라늄 수입을 4배까지 늘린다.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2030년 그렇죠? 2027년, 2030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죠. 그럼 원전은 평균적으로 그렇죠? 짧아야 5년. 제가 알기로는 이제 7년 내외 대형 원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2030년이 되면 SMR이 이제 개화기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2028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 SMR은
3년에서 5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기간은 단축되고 건설 비용도 줄고, 그러면은 당연히 대형 원전에서, 대형 원전은 예를 들어 내연 기관차면 SMR은 2차 전지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2차 전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누군가가 전기차를 아무도 안 타고 다닐 때,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이 전기차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의 없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누군가 사놨어요. 그러면 1,500원 사는 사람이 3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버블이라는 건 탄생하는 겁니다. 참고로 에코프로는 기존에는 실적이 제대로 있던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이 뭐 그럭저럭 나옵니다.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종목을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앞으로도 2차 전지 다시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사시는 분들은 2차 전지는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조선과 원자력, 그리고 뭐 K뷰티 뭐 이런 종목들이 더 좋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MP 멀티리얼이라는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MP 멀티리얼이라는 종목은 뭐냐면은 작지만 강한 히트를 해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에 하면 최근 일주일간 MP 멀티리얼은 미국 국방부 애플과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 상승률 94%를 기록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단기로 볼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누군가와 함께 쭉 갖고 가야 될 종목을 쭉 이렇게 딱딱 비중 있게 실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조선주 사라고 한 타이밍에서 엄청 지금 뭐 반등을 했죠. 근데 누군가가 여기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 20% 수익이야 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크게 올라가는 거는 전혀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삼성중공업도 제가 7월 초에 다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률입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5% 찍고 바로 반등합니다. HD현대미포도 보나 마나예요. 마이너스 한 20% 찍었겠죠. 그죠? 마이너스 20%대 찍죠. 그죠? HD한국조선해야 보시면은 이건 조금 더 하락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락할 것 같지 실제로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한번 다 찍어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종목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출까요? 저는 안 멈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더 크게 하락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PBR 한 1.5배인데 이건 제가 SK하이닉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고, 지금 MP 멀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미국 국방부 애플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 상승률이 94%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간. MP 멀티리얼은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통합 기업으로서 미국의 자체 히토류, 블룸버그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체 히토류 공급망 확보에 기여한 전망이다. 두 건의 계약 주체가 국가와 기업이라는 점. 기업도 그냥 기업이 아니고 애플입니다. 미국 히토류 산업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히토류 관련주를 사면 될까요? 히토류 관련주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히토류가 쏘아올린 자금구를 분석하면서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히토류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2기가 출범하면서 부각된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관세, 이런 게 이제 상당한 노이즈인데, 그 노이즈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거는 중국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을 활용해 히토류, 그러니까 개의치 않으니까 자꾸 미국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중국에서 좀 독립하고자 히토류의 히토류 같은 거를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누클리어, 원자력, 일렉트릭, 뭐예요? 전력 인프라, 특히 이제 변압기, 이런 쪽으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운송 관점에서는 조선업을 봐야 된다. 운송 관점에서 조선업이고, 그 다음에 원전, 그렇죠? 변압기, 전선, K뷰티 같은 경우도 소비 단계에서는 뭐예요? 서플라이 체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 아무리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바뀌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단극 체제라는 게 미국이 1강이었어요. 그게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근데 2005년이 되면서 중국이 호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철강, 건설, 조선업이 굉장히 이제 급등하죠. 그게 실제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일이고, 그러면서 2008년에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조선업이 그때 이제 피크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09년부터 2011년에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차화정 장세로 바뀌는데, 특히 당시에 태양광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원자력을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원자력을 투자를 많이 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거는 공식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바뀌는 상황, 미국이 아무리 뭐 자기들이 액션을 취해도 중국 눈 깜짝 안 하고 러시아도 깜짝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쇠퇴한 게 아니고, 미국은 GDP가 유지했지만 중국이 GDP가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군사력이라든지 이게 아직은 미국이 앞설지 모르지만 향후 빠르면 10년, 5년 이 안에는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서둘러서 조선업 한국과 함께 해야 되고, 원자력도 한국과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국가별 원자력 운영 상황을 보면 미국의 2050년 구상을 보면은, 그쵸, 지금 100도 안 되는 상황에 400, 그쵸,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 폭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미국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시공 능력 같은 경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과 해야 돼요. 특히 시공이라는 거는 안정성을 담보를 해야 됩니다. 개런티 되어야죠. 근데 안전하게 원자력을 지을 수 있는 게 모든 건설사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건설사만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설사 주식은 당연히 PBR이 역사적 고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APR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3배 갔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여기서부터 교육을 시켜드리고 여기서 그리고 10만원 돌파할 겁니다 했는데, 상승률 자체로만 봤을 때는 3배 갔잖아요. 근데 지금 APR이 왜 3배 갔냐 봤을 때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고, 아까도 보여드렸죠. 지금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소비 단계에서는 K뷰티, K엔터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대. 중국이 또 대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게 클까요? 자기 피부가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게 빠를까요? 자기 피부가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람은. 그쵸? 아무리 이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해도, 중동에서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맨날 기도하고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뭘 고민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 본성이라는 거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피부가 더 나아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 아무리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지구가 더 예뻐지고 좋아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덤 스미스 굿브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굿브론에 나와 있듯이 내가 빵을 정말 맛있는 빵을 사람들이 먹기를 원해, 이런 관점에서 빵을 파는 사람보다 뭐예요? 빵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인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서프라이 체인 워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패권 다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뭐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수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 몇 군데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몇 군데 터지는 상황 속에서 뭐예요? 내가
화장품 쟁여놔야 되고 이런 겁니다. 화장품 여러분들 한 개 사서 한 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화장품을 뭐예요? 두세 개씩 사놔요. 왜냐면은 이거 계속 사는 거 귀찮아 죽겠어.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은 갑자기 공급이 안 되면 내가 화장품을 원래 쓰던 걸 써야 되는데 내가 뭐 APR 메디큐브 쓰고 뭐 달바 글로벌 화장품 쓰던 사람이 갑자기 화장품 바꾸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퀄리티가 이게 중요한데 플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를 들어 유럽에서 화장품 유통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했던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23년부터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뭐 사라는 게 아니고 사실 뭐 사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화장품 기업들이 엄청나게 잘 가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국콜마 분명히 6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한 5차례 정도 강조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받아서 이게 이제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 거의 2배 가까이 갔고, 그 다음에 올해는 APR이잖아요. 제가 APR 61,000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18만원까지 갔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도 피부 미용 리쥬란이잖아요. 제가 뭐 고려 말기 역사까지 들이대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CVC 캐피탈에서 돈 들어온 게 실제로 이날 유상증 들어온 게 2024년 9월 6일 그때 당시부터 얘기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3배 이상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조선, 원자력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고 궤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각각 제국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관세 정쟁이 이어 두 가지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품이나 변압기 이런 전선 쪽은 관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품하고 특히 변압기 전선. 근데 반등도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관세 매겨봤자 의미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국에게 안 좋은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을 쓰던 자국민들이 관세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화장품을 안 쓰지 않는다니까요. 가격 전가가 잘 됩니다. 변압기 전력 인프라는 정말 중요한 이제 핵심 시설인데 이게 안정성이 중요한데 갑자기 뭐 가격 올린다고 뭐 다른 나라 거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10분의 1 값싼 화장품 중국 화장품 쓰겠어요? 아니면 지금 달바 글로벌 뭐 APR 화장품 쓰겠어요? 당연히 이런 화장품 쓰죠. 프리미엄. 그러니까 과거로 들어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로레알이다, 뭐 에스티로다, 뭐 프랑스 화장품 뭐 이런 쓰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갔죠. 그죠? 그 프리미엄을 주도한 게 지금 뭐예요? 2030, 40, 80년대생 그 대표들이 프리미엄으로 가서 화장품으로 굉장히 흥행했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 관세 올려봤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안타깝게도 조금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뭐 약속도 뭐 잘 안 지키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겁니다. 뭐 무시무시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뭐 자꾸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조금 밀릴 수도 있다라고 미국이 얘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이제 사실 시진핑 이제 방한 일정도 이제 있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한학령 때문에 중국에서 전혀 힘을 못 발휘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선, 원자력, K뷰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계속 좋게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를 한번 신규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목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실제로 오늘 올라온 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단기로 한번 보기에 좋겠다 싶어서 오늘 교육을 시켰는데 오늘 바로 6% 상승이 나왔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눌림목이 생긴다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에 있고, 저는 이제 원자력이 사실 너무 크게 올랐습니다. 5월, 6월에 거치면서 수주 이벤트도 컸었고, 근데 이번에 조정을 만약에 보인다 하면은 다시 이제 저가 매수 찬스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11월이 되면 다시 원자력 내러티브는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서 우리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던 이제 조선주들은 지금 다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는 여기서 딱 이제 실시간으로 딱 알려드린단 말이죠. 실시간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증권주는 최근에 이제 매수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증권주는 박스권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삼성 SDS도 17만원, 18만원 라인 말씀드리고 16만원 매수 말씀드렸는데 지금 20만원 부근 뛰었죠. 지금부터 매도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6월 17일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7월 7일에 뭐라고 했냐? HD현대비포 17만원. 여기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우리가 꾸준히 이어간다면은, HD현대중공업 다 기억하시죠? 제가 HD현대중공업 작년 이제 여름에, 계속 7월 8일,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에, 지금 안 사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8만원, 19만원, 20만원 계속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만약에 여기서 잘 사셨으면, 누군가 잘 모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상승률이 2배가 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 올해는 제가 HD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조선에너빌리티 4월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또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왜 좋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다시 다가오는 관세 시한에서 KB증권 리포트에 의하면 3, 4월 발생했던 미국 자산시장의 발작을 대비한 대책이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니까 관세, 트럼프는 특정 날짜 8월 1일에 연호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은 관세 유예 기간이 다가오면서 경계감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보시면 트럼프는 작은 나라들의 10% 좀 넘는 관세율을 상호 관세 통보한다. 3, 4월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조선, 방산, 그 다음에 방어주, 그죠? 유틸리티.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제 조선 방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산은 제가 23년 6월 1일부터 너무 얘기했고, 조선은 24년 7월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 어떻게 될까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쇼크가 나오면 한번 급락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매수를 안 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또 후회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기후를 느끼셨을 건데, 이상기후는 결국에는 뭐예요?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게 28년 전후에서 모멘텀이 시작되고, 그러면 지금 수주 잔고가 좀 안 좋았다, 상반기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 나왔는데, 저는 이런 게 단기적인 흐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연간 실적이 지금 당장은 단기로는 조금 하향 조정될 수 있지만, 내년 되면 또 상향 조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시장이 오르면서, 주도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면서 굉장히 주도주의 장세가 끝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빨리 오르면서 끝날지 아니면 천천히 오르지. 천천히 오르면 오히려 더 대박이죠.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흐름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몇 차례나 한 종목 위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습니까? 숫자 잘 지키고 앞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에 주목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거는 조선업의 호황, 원자력의 슈퍼사이클. 근데 여러분들이 대충 사놓으면 당연히 물려. 제가 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하셔서 멤버십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큰 수익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7월 달에 수익이 아주 매우 꾸준하죠. 손실도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700만원. 이분은 이제 굉장히 큰 돈으로 하시는데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멤버십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HD현대미포, 키움증권, 이렇게 제일일렉트릭,
ISC. ISC도 지난주에 매수 강조했는데 오늘 바로 이번 주에 반응 나오고요. 증권주는 제가 계속 매수하면 안 된다고 최근 며칠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빨리 대응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선비님 무단급이네요. 감사합니다. 조성주 비증시를 요거 일부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주는 제가 최근에 이제 급락했을 때 매수를 강조했고요. 그러다 보니 회원분들이 이렇게 8% 수익, 7% 수익, 370만원, 바이오비주, 삼성생명, HD현대미포, 더즌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우 선비님 당기 추천 종목 더 담을 예수금이 없어 아쉬워 죽겠습니다. 이래서 예수금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풍산, HD현대미포, 삼성 SGS 물론 이제 지금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굉장히 큰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시면은 멤버십 회원으로 딱 들어왔을 때가 이렇게 수익이 꾸준하게 연결되는 거지, 혼자서는 주식이 정말 힘들다라는 점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말이 싫어요. 수익을 못 내잖아요. 월요일 애타게 기다렸네요. 강남선민이 언급하시는 종목 눈 감고 매수해도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산일전기, 삼성 SDS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HD현대미포, 현대건설, 한국금융지주, 코스맥스, HD항구조손해양까지 많은 분들이 큰 수익 가져가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하루에 370만원을 버신 분도 계세요. 풍산으로 160만원 15%, 메커스 13%, 삼성증권 9%, 삼성중공업 3%, 삼성 SGS, 코롱엔더, 키움증권, 삼성증권. 많은 분들이 이제 증권주, 그리고 제가 방산도 풍산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오른장에서 선배님 리더대로 하니 수익이 나네요. 요즘은 마이너스는 거의 없고 수익만 쌓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장이 좋다 보니 어떤 분들은 더 큰 수익이 나고 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굉장히 큰 수익이 이어졌습니다. 149,000원 삼성 SGS, 아무래도 삼성 SGS, ISC, 삼성 SGS 100만원, 90만원 버신 분 계시네요. 제 ISC는 지난주, 삼성 SGS 지난주 지지하고 반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삼성증권 57만원, 어려운 장에서도 선미님 말대로 하니 수익이 나네요. 보시면은 요즘은 마이너스는 거의 없고 수익만 쌓입니다. 보시면 이제 65만원 코스맥스, OCI홀딩스, 달바글로벌 모두 축하드립니다. 170만원 조광피역, 삼성 SGS, ISC. 이제 보시면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최근에 매수를 멤버십에서 강조한 종목들로 큰 수익이 나오고 계세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특히 증권주는 6월 초부터 HD항구조선이나 HD현대마린에너지, HD현대미포는 지난 5월부터 4월부터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고, 단기로는 삼성 SGS 반등한다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